미리 구비해둘 만한 상비약이, 한약이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 집에도 있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설명한의원 목동점 대표원장 정세진. 이프룬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한의원 하면은 소아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아이들이 또래보다 키가 작아요. 이런 식으로 보약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보약 이외에도 아이들한테 한의학이 어떤 점이 좋다고 원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감기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감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특히 이제 A형 독감이라든지 RSV 바이러스, 요즘은 심지어 백일에도 몇 년 만에 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부부 한의사인데 저희 아들도 이제 만 20개월인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해마다 감기를 한 번씩은 앓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몇 달 전에도 저희 아들도 감기 때문에 이제 한약을 저희가 처방을 하고 복용을 시켜서 지금은 잘 뛰어놀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아이들의 감기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감기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를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구나를 적절히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의 자연사, 자연 경과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기는 맨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싸우기 위해서 발열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침과 콧물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고, 사실 기침은 되게 오래 가면은 한 달 이상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되게 오래 먹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발열이라는 게 내가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내 면역계가 더 강하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 체온을 스스로 올리는 방어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발열이 너무 심하면은 두통, 몸살, 근육통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원장님은 혹시 본인만의 열이 몇 도가 되면은 해열제를 먹는 게 낫다,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사실 근데 어떤 예를 들어 열사병 같은 외부의 엄청 심각한 요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감기로 인한 경우에는 열은 거의 40에서 42도 사이 인체에 해할 정도로 는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꼭 몇 도가 되었을 때 먹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감기를 걸렸을 때도 그날은 이제 제가 쉬는 날이라서 제가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열을 쟀을 때는 39.2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 전에는 39도가 되면 먹이자라고 생각을 마음먹고 있었는데 39.2도가 나오는데도 애가 잘 뛰어놀고, 심지어 감기 걸렸는데도 밖에 나가자 하고 저를 보채고 밥을 줬는데도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약 처방만 했었고, 그날 밤이 됐는데 다시 열이 살짝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칭얼대는 이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그때는 해열제를 딱 한 번 먹였었어요. 첫날부터 발열을 보고 해열제를 쓴 게 아니고 아이가 잠 못 자는 반응이 마지막에 생겨가지고 그날 해열제를 딱 한 번 먹었더니 다음날부터는 열은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왜 첫날에 열 났을 때부터 해열제를 먹이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많이 봤던 건데요.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첫날부터 해열제를 처방받은 경우 약을 먹었을 때는 바로 열이 떨어져요. 하지만 밤이 되면은 또 면역계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서 열이 오르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감기가, 원래 우리가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안 먹으면 7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실제 병의 경과보다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조금 케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폐렴으로 진행되거나 오히려 아이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감기라는 거는 외부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면역계가 이 바이러스를 싸우면서 그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거거든요. 딱 아이의 체온이 몇 도면은 해열제를 써야 된다, 몇 도 전에는 안 써도 된다가 아니고, 아이가 잘 뛰어노는지, 아이가 평소보다 밥을 안 먹거나 보채는지, 아이의 그런 생체 징후라고 하죠. 활력 상태를 보고 나서 보호자가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때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한약 처방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미리 구비해둘 만한 상비약이, 한약이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하나씩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초기 발열이 있을 때는 쌍황염이라든지 기침이나 콧물이 심할 때는 소청룡탕이라든지 마른 기침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속될 때는 맹문동탕이라든지 하는 되게 간편하게 나온 연조제들을 집에 구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처방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집에도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집에서도 항상 그 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감기가 없더라도 사실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는 보호자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가 약간 부모로서 혹시나 내 아이한테 병이 옮기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어른들의 초기 감기에도 아이 한약이긴 하지만 초기에 적시적재에 빨리 드시면은 적은 용량으로도 성인한테도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빨리 그거를 한 포씩 두 포씩 먹어가지고 내 아이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내 건강을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는 나쁜 것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해열제가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쓰여야겠지만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너무 처음부터 해열제를 바로 복용할 필요는 없고 아이들이라면 사실 1년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리고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고 아이들의 면역계가 튼튼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 없이도 자연스레 외부의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튼튼해질 수 있는 몸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병과 싸우는 과정을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서 중간중간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 감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